안녕하세요. 마웨입니다.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오늘은 또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저녁이었어요. 어제 저녁 한 10시쯤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70K를 터치를 하면서 이 트럼프 연설 이후로 한때는 또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주말을 지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만 해도 이 70K를 찍으면서 이제 뭔가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튼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보면 받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급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65.8K까지도 터치를 했어요. 그러면 이제는 또 다시 하락 전환을 하는 것이냐, 또 이것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그러면 또 저의 관점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,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선을 지금 한 차례, 두 차례 지금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요 선을 지지를 받느냐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 선이 어떤 선이냐면 요걸 보시면 지금 요때죠.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이 저점을 쭉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요 상승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는 지켜줬지만 오늘 9시 이후로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한때는 살짝 깨지긴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 선에서 과연 이 지지를 지켜주는지 그 체크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상승 추세선이 뭐 반드시 강한 지지선이라기보다는 일단 이 상승 추세선을 지금까지는 뭐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흐름이 좀 깨지게 된다라면 당분간은 그 추세가 하락 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.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저는 이 강한 지지선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제가 늘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요 51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요 51선 같은 경우가 이 트럼프 피습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요 5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뭐 장중에는 이렇게 좀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일봉 마감을 요 51선 위에서 해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도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이어가다가 51선을 정확히 또 터치를 한 후에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51선만큼은 좀 강한 지지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지금 현재 가격이 66.1K고 이 51선은 63.3K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 51선이 깨지지 않는 한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.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요 상승 추세선을 오늘 일봉상 좀 깨지는지 요것을 그 체크 포인트로 보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이런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좀 눈에 띄는 것이 알트 그 중에서도 요 이더리움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이 비트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봉 마감을 하면서 요 51선과 21선에 이 골든 크로스가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1선보다는 31선이 그 기준으로 잡기에 좀 적합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보라색 선이 21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21선은 뭐 올랐다가 떨어지고 또 뭐 올랐다가 떨어지고 요때뿐만 아니라 뭐 요럴 때 이제 한창 그 상승을 이어갔을 때에도 요 21선이 뭐 뚜렷한 이 저항과 지지를 좀 구별하기에는 비트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21선보다는 지금 31선으로 수정을 해볼게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1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확실히 요 31선을 지지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
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31선을 기준으로 이 31선을 또 뚫지를 못하고 이 저항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31선을 뚫지 못하고 있었는데,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의 상승으로 요 31선을 다시 또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비록 지금 오늘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요 31선을 또 지켜주고 있어요. 그러면서 요 이더리움 BTC 페어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이렇게 좀 약세로 흐르긴 했지만, 어제 비트가 하락을 함에도 상대적으로 이 이더리움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와 오늘 역시 좀 이 추세를 반전시키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이더를 포함한 이 알트 시총 토털 2 차트를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, 어제 이 비트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 요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지만 그래도 소폭의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지금은 다시 요 비트가 좀 하락을 하니까 알트들도 함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, 만약에 이 비트가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그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비트보다 알트의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예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알트코인의 움직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비트의 영향을 가장 먼저 좀 받기 때문에 요 상승 추세선을 좀 지지를 받는지 요것을 좀 우선적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이 비트의 약세에도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, 이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폭이지만 일단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요 달러 차트로도 보여드리면 어제 제가 요 저점은 올라가고 또 고점은 내려오면서 이 삼각 수렴을 또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어제 일본 기준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도치 캔들을 만들면서 어쨌든 요 삼각 수렴 안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런데 현재는 지금 살짝 요 하단 지지선을 터치를 하면서 0.59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요 하단 지지선을 좀 지지를 받는지 요것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 BTC 페어로 보시게 되면 오늘이 이제 7월 30일이에요. 그러면 이 7월도 이제 오늘 내일 이틀만 남은 상황인데, 그렇다면 이게 지금 월봉 기준이거든요. 그래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7월로 볼 때 이제 드디어 이때 2023년 7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양봉 마감을 한 적이 없다가 2024년 7월 정말 딱 1년 만에 양봉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리플이 조금 더 상승을 해준다면 오늘 내일 그 움직임에 의해서 요 하락 추세선을 좀 살짝이라도 돌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또 보일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이것이 BTC 페어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7월 한 달 동안 무려 19%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아무래도 요것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현재 흐르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 리플의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에 최종 판결이 예상이 된다,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리플과 SEC 간에 거의 4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최종 판결이
8월 초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SEC의 리플에 대한 불만이 현 상황에서 가장 약하다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SEC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흘러가는 상황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이 트럼프가 연설을 했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, 내가 대통령에 당선 시 게리 겐슬러를 해임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면 이 SEC 의장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것도 좀 보시면 어제 제가 이 해리스 캠프에서 코인베이스와 서클, 이 리플사 등 이 암호화폐 거물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 기존의 스탠스를 좀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미국의 상원의원 후보가 해리스는 암호화폐 입장 변화를 보여주려면 게리 겐슬러를 해임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관점은 현재 이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이 탄압과 억압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만약에 이 최종 판결 이후 또 리플에 대해서 이 항소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SEC의 행포가 계속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, 그렇게 되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이 암호화폐 스탠스에 대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게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긍정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8월 1일에 잡힌 이 비공개 회의가 이것이 진짜 뭐 리플과 합의 관련한 회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일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,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리플이 소송이라는 족쇄를 벗어낼 수 있는 조로의 그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 족쇄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라면 본격적인 리플의 상승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은 최종 판결 혹은 합의가 나온 이후에 얼마나 상승을 할 수 있을까, 그것이 또 가장 궁금할 텐데요. 그런데 저는 뭐 최종 판결이나 합의가 나온 직후에 뭐 완전히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이것이 신호탄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리플에게는 기회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